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요, 화제의 드라마 넷플릭스 킹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아무래도 좀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넷플릭스 보고 있었기 때문에 킹덤을 계속 진짜 기다렸었거든요. 제가 워낙 이런 시대물, 사극은 반드시 보고, 거기다가 좀비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킹데드라던가 뭐 외국 좀비물이나 그런 우리나라 부산행이나 이런 좀비 시리즈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조선판 좀비 창궐이 좀 다소 말아먹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도 되면서 또 기대도 돼가지고 봤는데 저는 하루 만에 그냥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살짝 약간 실망할 그런 요소가 솔직히 좀 있었어요. 연기력 부분이라던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조금 약간 아쉽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빠져듭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막 전투씬 부분에서는 반지의 제왕도 생각나고 와 역시 넷플릭스의 자본력이 장난 아니구나. 특히 좀비 연기하시는 분들 와 몸을 어떻게 그렇게 꺾지? 진짜 연기 잘해요.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면 외국에서 보더라도 저게 뭐야 좀비가 왜 저래 이 정도는 아니겠다 욕은 안 먹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드라마 킹덤 그 킹덤에서 이제 기본적인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란이 있고 정말 국토가 황폐화된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이런 조정에서는 백성들을 관리하지 않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지네들 입속만 챙기고 세도 정치 시기가 왔죠. 세도 정치 시기에 이제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해버리고 이제 백성들은 계속 먹고 살기 힘든 데다가 거기다 세금은 더 걷고 삼정에 몰라 그런 상황에 힘든 백성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세도 정치 시기에는 외척들이 이제 세력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자가 장성해서 주지훈이 세자야. 그런데 이제 세자가 장성했는데 이제 왕이 죽은 거야. 근데 왕이 죽으면은 주지훈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외척이었던 영의정이 이제 장인어른이죠. 이제 중전을 앞세워서 중전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왕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지훈을 쫓아내고 자기 계통으로 자기 딸한테서 왕위를 이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왕을 되살리게 되고 왕이 좀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왕이 어떤 그 의원의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여러분 너무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줄거리예요. 그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시체를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기근에 시달려서 그 의원에서 이제 막 굶어가던 그런 이제 환자들이 굶어가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끓여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육을 섭취하는 바람에 좀비가 확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킹덤에서 좀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은 일단 원인이 인육 섭취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육 섭취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는 실화인가 아니면 상상력의 산물인가 좀 오버한 것인가 제가 그 부분을 역사적인 사료로 고증을 다 철저히 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인육 섭취가 있었는지. 일단은 그 좀비화되는 계기가 인육 섭취인데 인육의 기록을 일단은 찾아본다면 일단 결론을 먼저 드린다면 있답니다. 임진왜란에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서 그 외놈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약간 식량 자원 그런 부분이 아예 이제 끊겨버립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이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1593년 12월 3일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가 좌의정 윤두수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경상도에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두수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이 팔거 지역에 갔을 때 팔거는 지금의 대구 근처를 얘기합니다. 팔거 지역에 갔을 때 사람을 잡아서 먹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군관을 보내어 배워버렸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충청도와 전라도 곡창지대는 의병들과 수군으로 의해서 그나마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쪽은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상도 지역은 동래부터 해가지고 대구 지역까지 이제 일본 진영이 아예 점령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 식량들을 싸그리 다 일본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외놈들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인육을 먹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초반에는. 잡아먹진 않았지만 시체가 나타나서 누가 굶어 죽었어. 이제 막 죽었으면
그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된 이상 끓여 먹자, 고아 먹자 이러면서 먹었던 거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어린아이를, 이제 어른들이라도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는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생아나 이런 애들은 엄마가 젖을 안 먹으면, 엄마가 밥을 안 먹으면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 거죠. 그럼 그 어린아이 시체를 이제 자기 자식을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웃과 바꿔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린아이를 그렇게 먹는, 자식들을 바꿔 먹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소름 끼치죠. 하지만 그 배경 자체가 참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킹덤이 그런 조선시대 그런 시대적 배경에다가 그러니까 좀비 코드까지 녹여가지고 시대를 잘 살렸다. 그때 당시 백성들의 삶을 잘 그려냈다라는 게 좋은 평가 극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그냥 좀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생활상의 아픈 역사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육에 대한 부분, 인육 섭취에 대한 그런 괴담들 하나하나 한번 케이스별로 찾아보고 그렇게 좀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호환 마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마 바로 천연두죠. 천연두에 걸리면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으면 낫는다. 저는 들어봤거든요. 이건 전설의 고향이라던가 아니면 막 이런 공포영화, 조선시대 공포영화에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린애 생간을 막 빨간 생간을 막 먹고 나으려고. 그때 당시는 치료법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 괴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실화일까요? 일단 먼저 천연두라는 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두는요, 예전에 마마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마마 신에 의해서 걸린다. 신의 저주라고 봤어요. 귀신의 저주. 그러니까 옛날에 역병이 콜레라, 뭐 이런 이질 같은 그런 역병은 역신에 의해서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걸렸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봤어요. 일단 천연두라는 건 수두랑 좀 비슷한데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약 이제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씩 앓게 되는데 20% 정도가 사망률이 20% 정도입니다. 몸에 막 뭐가 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거 못 보시는 분들, 황공포증 있는 분들, 저도 좀 보기 힘들어요. 저도 약간 황공포증이 있거든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연두 사진입니다. 손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발진과 두드러기가 온몸에 붙는데 이제 그런 약간 고름이 찬 그런 발진들이 몸에 막 납니다. 얼굴까지 뒤덮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한 번 이렇게 천연두 두드러기가 난 이 몸은 곰보처럼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흔한 조선시대 흔한 병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들도 이 천연두를 앓았다가 살아나서 이 곰보 자국이 있을 정도로 정약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국이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었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고 공포를 유발하는, 일단은 이 비주얼 자체가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옮습니다.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마마신이 노해가지고 걸린다. 그래서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연두에 걸려서 이 시체가 나오면 묻어야 되는데, 전염병이니까 땅속 깊이 묻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마마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마마가 걸린 것이다 해가지고 이 만약에 땅에다 묻으면 이 마마신이 겨울을 땅 안에서 이제 겨울잠을 잔 다음에 봄에 또 찾아온다라는 그런 또 루머가 있어가지고 땅에 묻지도 않고요. 이 천연두 환자들은 그냥 길바닥에다 버려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시체가 또 썩으면서 더 전염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역병을. 그러니까 시체 처리를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옮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마마신은 땅에다 묻으면 다시 찾아온다라는 그런 괴담 때문에 묻지를 않았던 거죠. 그럼 실제로 정말 이 마마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찾아봤을 때 천연두를 고치기 위한 치료법으로 생간을 먹었다라는 기록은 없고요. 천연두 말고 오히려 나병 환자들이 먹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흔히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었어요. 문둥병, 문둥이. 그렇지만 그 문둥병, 문둥이라는 것 자체가 나병 환자를 너무 비하하는 용어다 해서 요즘에는 한센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격리돼서 살고 있는 소록도도 있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나병은요, 약간 천연두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나병도 손에 이렇게 발진처럼 이렇게 되면서 손끝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얼굴이 흘러내려요. 나병에 걸리면 이런 식으로. 천연두랑은 살짝 비슷하지만 몸 자체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더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없어져 버리는 또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은 이제 막 이런 간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사실 나병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옮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 비주얼 자체가 또 역시 괴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또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또 생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왜냐면은 이 간과 쓸개가 그러니까 해독작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또 어린아이의 어린아이는 새살이 잘 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문드러진 새살이 다시 돋지 않을까,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지 나병 환자들이 생간을 먹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제 극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어린아이,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아이를 산에 데려가서 죽이고 생간을 빼내려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오랫동안 병석에 누운 남편에게 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 자식의 생간을 남편에게 먹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너무 없이 살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럼 실제로 그런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또 남아 있습니다. 선조 때요. 또 도대체 선조 때는 왜 이렇게 심란한 일이 많았던 거야. 선조가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인육을 먹질 않나, 생간을 빼먹질 않나, 진짜. 자, 어쨌든 여기 선조 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의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공사로 만들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배를 갈라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제 큰 벌을 주겠다, 이런 식의 현상금을 붙어가지고 이렇게 잡겠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막 올린 거죠. 공문을 막 올린 거죠. 이제 왜 그랬냐면 조선시대 때 인육과 특히 사람의 이 쓸개와 간을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다,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또 성병, 매독이 또 치료하는 약으로 창질이라고 하는데, 요즘 매독과 비슷한 건데 그것을 치료하는 약으로 간과 쓸개를 썼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간하고 쓸개를 한의원 그쪽에다 팔면 비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묶은 다음에 배를 갈라서 간하고 쓸개 뽑아가지고 갖다 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유괴해가지고 간과 쓸개를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 발견되는 시체마다 간과 쓸개가 없는 거야. 다 배가 갈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그때 당시 너무 흉흉했기 때문에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지나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쓸개랑 간 빼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정말 실제로 너무 심해가지고 나무에 묶여서 배가 갈라져 있는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나무꾼들이 나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잔인하고 징그럽고 막 산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산에 툭하면 시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왕명으로 법을 만들어서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했다는 이런 공문을 썼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천연두만 아니더라도 나병 환자, 매독, 이런 식의 다양한 이런 질병에 간과 쓸개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간과 쓸개도 인간의 그런 창자, 그런 내장이니까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름 끼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거, 이게 좀비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모습이 임진왜란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꿔가서 먹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서로 진짜 산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가 일어났다는 거. 임진왜란 때. 실화입니다, 여러분. 자, 이 경상도의 식인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이 진짜 너무 먹을 게 없고 눈이 뒤집힐 정도로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유성록의 징비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러한 상황, 우리의 그런 아픈,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외놈들에게 당했던 그 임진왜란의 그런 수치를 꼭 기록해놔서 훗날을 우리가 대비하자, 또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라고 유성룡이 적어놓은 그런 전쟁의 기록서인데요. 와, 정말 눈뜨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더럽고 어이없고 진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이 기록은 처음 봤어요. 명나라 군사들이 음식을 먹고 그중 한 명이 이제 체했는지 토한 거예요. 구토를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주변에 지켜보던 백성들이 갑자기 개떼같이 몰려들어서 그 토사물을 집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더럽죠. 더러운 일인데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하는 일입니까? 주로 비둘기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다 이렇게 대학교 때 이렇게 토하고 비둘기 엄마 많이 되셨잖아요. 토하면 진짜 비둘기들이 와서 막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토사물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다는, 백성들의 굶주림이 더러운 것 자체도 뭐 없고 먹을 것만 있으면 뭐 눈이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단계에서 더 심해지니까 결국은 식인까지 하게 된 겁니다. 또 징비록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토사물조차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운이 좋았던 편에 속했대요. 이 징비록의 기록이 이제 있는 내용인데, 토사물조차는 그 정도도 더 심하다. 흙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흙을.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음식을 못 먹으니까 막 진짜 배가 쪼그라들고 죽을 것만 같으니까 흙을 먹는데 그 흙 중에서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나마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흙을 먹으면 여러분 배가 탈이 나요. 탈이 나지 않은 흙이 그나마 하얀 흙이라고 해서 고운 하얀 흙이 있었는데, 그 하얀 흙은 이제 바닷가나 강가에만 고운 흙이 나오는데 그걸 체에다가 걸러서 아주 고운 흙만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밀가루처럼 사용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쌀가루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 섞어서 떡처럼 먹었다는 거야. 흙을 먹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요즘에도 아프리카에 진짜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은 아프리카에도 이런 진흙 쿠키라고 해서 고운 진흙을 벽에다가 던져서 그 진흙이 이렇게 굳잖아요. 그럼 그걸 쿠키라고 해서 진흙 쿠키를 먹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그런 굶고 있는 아이들이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먹거나, 흙도 특정 지역에만 이 하얀 흙이 나오기 때문에 흙이 없는 그런 백성들은 결국에는 인육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굶어 죽어나가면 그 살점을 다 뜯어가가지고 해골밖에 남지 않았대요. 이 조선왕조실록의 이 기록을 보면은 그러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4년 1월 17일, 그러니까 이런 기근은 주로 겨울에 심하죠. 사원부에 흉흉한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기근이 극도에 달해 도성 안에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살점을 먹으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굶어 죽은 시체에 완전히 붙어있는 살점이 없을 뿐더러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죽여서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 옛날에 이른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다고 한 것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고 듣기에 너무나 참혹하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못 이겨 식인을 한다는 끔찍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선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의 죄를 꾸짖는 교서를 지어서 전국 각지에 내렸다고 합니다. 교서를 내지 말고 쌀을 내려야지. 본인이 먹을 걸 줄여서라도 먹을 걸 내려줘야지.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런 4월 6일, 같은 해 4월 6일 사원부에 이런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고 심지어 부모 자식과 부부간에도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있으니 너무 배고파서 뒤집어진 거야.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 부부끼리 잡아먹어. 이게 좀비가 아니고 뭐입니까? 이 좀비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보다 환란이 극에 달한 때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궁궐을 보수하는 공사에 그들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불타거나 보수가 필요한 궁궐을 보수하는데 요역을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을 보내라고 했더니 이런 상소를 올린 거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지금 굶어 죽고 있고 서로 잡아먹고 있는 와중에 궁궐 보수를 시키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선조도 사원부의 주장에 결국 보수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조도 남아있어요. 이산에 노방원이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데요.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인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시예요. 삼인사로방, 계시유리자, 일이 오연식, 이런 식의 이제 오원시인데요. 그 풀이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죽어있는 세 사람, 모두가 유랑하는 사람들이라. 까마귀와 솔개에 먹힌 한 사람, 지나가던 사람들 차마 못 본다. 굶주린 사람들이 살을 베어간 사람, 뼈만 앙상하고 살 한 점 없도다. 그러니까 시체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제 이미 썩어버렸으면 먹지 못하지만 이제 막 죽은 시체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당연하게 인육을 섭취했다는 거. 이러한 부분은 중국의 옛날에 중국의 대기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인육 섭취를 실제로 했다라는 거죠. 더 잔인한 이야기가 지복유설에도 남아 있어요. 자, 지복유설은요, 이수강이 지은 건데, 이 지복유설은 이수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실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최초의 백과사전입니다. 이 지복유설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마음대로 바깥 출입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사람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서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고기에 이제 맛들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중엔 굶주려서 못 먹는 것보다 사람 고기에 맛들려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야. 좀비가 돼버린 거죠, 정말. 굶어 죽은 시체가 쌓이면 사람들이 다투어 그 시체의 살을 떼어 먹었으며 시체의 골까지 빠개서 그 진물을 빨아 마신 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체 자체가 이제 병에 걸린 시체거나 부패한 시체면 그 옆에서 엎어져 죽어버렸다. 또 쌓인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으나 거두어 장사 지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며 아비가 자식을 팔고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었다. 계사년 1593년, 임진왜란 1593년이 가장 해리였다고 해요. 이 서로 인육을 섭취하고 사람 잡아먹었던 게 정말 좀비 수준으로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1593년 봄에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고 시체를 쪼개 먹었다. 부모 형제라도 먹을 거리를 놓고 서로 다투었으며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변란이 있었으나 오늘날처럼 참혹한 적이 없었다라고 1593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93년의 이 기록은요, 실제로 천조실록에도 또 남아있어요. 이 1593년에 기근이 가장 극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변사에 시체를 처리할 방법을 건의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성에 추위가 닥치고 1593년에 가장 많은 그런 기아로 인한 이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너무 시체가 여기저기 너무 막 시냇가 주변 빈집에 막 쌓여 있으니까 이 시체를 처리할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내줘라 라는 그러한 상소입니다. 그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봄이 되면 이 시체가 결국에는 이제 썩고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역병이 나올 거니까 사람들을 좀 보내가지고 시체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라. 빨리 속히 거행하게 해줘라 라고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고 실제로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을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기근이 심했고 인육을 섭취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한 거는 이제 유명한 이런 뭐 조선왕조실록, 지복유설, 징비록 이런 거지 민간 그런 기록에 의해도 정말 많은 이런 시기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이랬을까. 그렇지만 양반들의 곳간에는 먹을 게 넘쳐났고 이 전쟁 중에도 양반들은 그렇게 배불리 먹었으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굶어 죽고 있었다라는 이런 빈부격차가 심했고 나라님들은 임금이나 궁궐에서는 굶지 않고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죠. 자, 킹덤에는 이런 식의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킹덤에서도 이제 좀비가 되는 그런 발단이 여기서 이제 킹덤 손가락 사람을 고아 먹어가지고 백숙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나눠 먹고 사람들이 다 좀비가 돼요. 그러니까 좀비에 물린 사람을 먹었더니 이렇게 확산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에서는 좀비의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왕에게 물린 술령, 이 사람, 얘를 이제 고아 먹은 거죠. 이 손가락이, 얘 거예요. 왕한테 먹혀가지고, 왕이 좀비가 최초로 됐는데, 그 다음에 왕한테 이게 물린 애가 바로 좀비가 되지 않았는데, 걔를 먹으니까 좀비가 또 바로 되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이 떡밥에 대한 풀이는 시즌2에 나오겠죠? 이런 시긴 풍습은 이런 그림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긴을 나타내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요, 사람은 팔 뜯고 있죠? 이런 그림도 민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지나고 이런 세도정치 시기에도 사람들이 배고픔에 못 이겨서 이러한 인육 섭취의 괴담뿐만이 아니라 실화로 있었다라는 거.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냥 즐겨 먹는, 맛있어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정말 눈 뒤집혀가지고. 와, 진짜 부모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을 정도면은, 와, 이건 얼마나 눈 돌아갔으면 그런 일을 했을지, 진짜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드라마의 이런 사실적인 배경을, 그러니까 서로 인육을 섭취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정말 좀비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의 좀비, 이러면서 킹덤의 배경을 그런 세도정치 시기로 잡은 거고요. 인육 섭취가 원인이 돼서 좀비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즌1을 재밌게 본 팬으로서 시즌2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킹덤을 또 보신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킹덤 드라마 관련해서 인육 섭취에 대한 내용, 실제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저는 근데 토를 먹은 부분에서 너무 시겁했어요. 어떻게 토까지 집어먹고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은 진짜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못 먹지 않고 남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음식 먹을 때 음식물 쓰레기 좀 줄이고 정말 진짜 내가 좀 음식을 줄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그 남기지 않는 만큼 그걸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좀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한테 기부를 한다던가 조선시대 생각하면서 좀 최대한 음식 낭비는 하지 않고 사는 게 어떨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지금 현재를 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킹덤과 관련한 인육 섭취 괴담 실제 역사 속에서 한번 풀어봤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설날에 너무 먹어서 얼굴이 좀 터질 것 같거든요.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자, 아무튼 다음 컨텐츠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